네, 시장은 여러 가지 부담감들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채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주식시장은 국채 수익률의 급등 속에서도 기업의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1에서 2%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 장과 우리 장은 마치 시속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오르면 우리가 내리고 우리가 내리면 또 미국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간밤 미국은 올랐지만 이렇게 오늘 장 우리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기업 실적 주목이 됐죠. 본격적인 어닝 시즌 경계감이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계감들 존슨앤존슨, 트래블러스, 시티즌스 파이낸셜 같은 보험, 금융 그리고 이런 여러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 이어지면서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 나타나며 장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중국 쪽의 경기 우려감으로 인해서 5%대의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일단 피크아웃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감의 피크아웃. 그래서 간밤에 원자재 시장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었지만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점점 더 고조가 되고 있죠. 연초에 1.5%를 보였었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간밤에는 40개월 만에 최고치 3% 부근까지 올라서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 베어마켓 분위기 속에서 연일 등락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 제한된 모습입니다. 오늘 수요일장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10시 구간 수요일장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3%가량이 하락하면서 2711.21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3조 6,800억 원가량 나타나면서 어제 이 시각보다는 좀 더 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718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이후에 장중에 2,705포인트 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2,709포인트 선, 장중 저점에서는 좀 더 낙폭을 줄이면서 9.21포인트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외국인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제는 현선물을 매수했었던 외국인이 오늘은 현선물을 매도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치솟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현재 494억 원어치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점도 매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857억 원어치를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기관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을 하면서 2,371억 원어치 를 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반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 현재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매수하는 업종도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금융과 운송장비, 보험업종,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대부분 매도를 하던 기관 쪽에서 조금 전에 매수 전환을 하고 있는 업종이 나오고 있는데요. 운송장비와 의료정밀에 대해서 기관의 매수 관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하락하고 있는 업종 건설업종, 비금속 광물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일 이런 산업재 쪽에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현재 1%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전기가스 그리고 의약품 업종까지 0.5에서 0.8%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 음식료품입니다. 2.57% 상승하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수혜 기대감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의료 정밀이 1.87%, 종이목재와 운송장비, 보험업종 나란히 0.4에서 0.9%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총 상위주들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성장주인 플랫폼주 그리고 자동차주 저가 매수 나오고 있고요. 금융주,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카카오 나란히 이틀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0.3%, 그리고 카카오가 현재는 하락 반전했네요.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0.21% 하락하면서 95,000원 선에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동차 쪽의 시세가 좀 더 붙고 있는데요. 기아가 2.4%까지 탄력을 보여줍니다. 현대차도 1% 넘게 상승하면서 현대차 182,500원 선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이 롯데그룹과 KB자산운용 등과 함께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조성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2025년까지 전국에 5,000개의 충전기 커넥터를 설치하는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전기차에 대한 그 매력을 좀 더 시장에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KB금융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에 육박하자 현재 1.8% 오름세를 보여주는데요. 다만 제한된 모습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한된 움직임 속에서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장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6% 하락하면서 16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안구질환 치료제 알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3상 환자 모집이 마감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도 동반해서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첫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특징 잡는데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사실 어제 이 시각 조선주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오늘까지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 가운데서 현대미포조선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장 초반에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장중에 5%까지 급등하면서 16만 원 선 진입하며 상장 이후의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내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0.65% 하락한 15만 2,500원 선에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주의 차트를 쭉 켜보시면 전체적으로 일주일째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4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조선주 1분기 수주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1분기 발주량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컨테이너선의 호황과 친환경, 여기에 러시아발 에너지 자립 확대 이런 움직임들로 인해서 조선이 업황이 호황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반기에 드디어 실적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선업의 슈퍼사이클과 주가 상승 추세가 동시에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장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미포조선 장중 내내 하락하고 있는데 3.4%의 낙폭이고요. 삼성중공업 3.3% 하락한 6,140원, 대우조선해양 2.87% 하락하면서 27,050원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자, 사실 유가증권 시장에는 쌍방울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폐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시장의 변동성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쌍용차 4파전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쌍용차가 4파전으로 인수전이 어제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쌍방울 컨소시엄, KG그룹, 그리고 또 P 쪽뿐만 아니라 한 업체가 가세를 했죠. 국내 전기차 부품 제조사인 ELBNT라는 기업이 가세하면서 4파전이 되는데요. 에디슨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인수 의지를 보였다가 이후에 에디슨 EV의 감사 의견 거절 소식이 나오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쌍용차 인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관련주들 일단 좀 급등락을 합니다. 어제는 일제히 좀 상승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는데 오늘은 쌍방울만 시세가 남아있습니다. 광림까지 시세가 남아있으면서 쌍방울 13%, 광림이 8%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IOK와 비비안, 미래산업 같은 종목들은 4에서 5% 하락입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KH필룩스가 8%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KG그룹 가운데서 장중에 KG스틸 우선주가 상승을 시도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좀 하락하고 있고요. KG케미칼 2%의 하락, KGETS 0.3% 약부하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틀째 상승하면서 93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 반전한 모습이고요. 하루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0.2% 하락이고요. 929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거래대금은 2조 8,200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933선에서 출발하면서 역시 코스닥도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가 부근이 고가가 됐고요. 장중에 929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을 시도하다가 현재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고요. 1.99포인트 하락하며 929.57포인트 기록합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코스닥에서도 하루 만에 동시에 매도 전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977억 원, 기관 쪽에서 167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1256억 원어치의 매수 규모를 보여주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시죠. 전체적으로 하락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장 코스닥에서는 콘텐츠주의 하락세, 대표주인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5.4%까지 급락하면서 87,300원 선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세계 최대 OTT 기업 간밤에 가입자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고요. 하지만 주가는 넷플릭스 저점 매스가 들어오면서 간밤에 3%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런 가입자 감소에 대해서 넷플릭스 측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혹여 이 콘텐츠 쪽에 대한 투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 심리가 현재 국내 콘텐츠주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뉴 같은 OTT 관련한 드라마주들이 오늘장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서 상승하는 종목 위메이드 눈에 띄고 있습니다. 0.24%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위쪽 보시죠. LNF 상승 시도하다가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F프로비엠 0.9% 하락, 첨보도 현재 0.3%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 사료주입니다. 5거래일째 급등하고 있는 사료주의 추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 원자재는 간밤에 급락하고 있지만 곡물 가격의 상승 움직임, 이 조짐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세계 4대 곡창지대,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미, 아르헨티나, 그리고 중국까지 모두 파종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당분간 에그플레이션이 시장을 좀 지배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현대사료가 6%, 한일사료가 상한가 상승이고요. 그리고 이지바이오, 대한제당, 대주산업 나란히 6에서 15% 상승입니다. 빵과 커피도 오르죠. 서울식품 생지를 만드는 이 기업이 16%, 한국 맥널티가 22%,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대형주들, 음식료주 중에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롯데칠성, CJ 프레시웨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특징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골프주 움직이고요. 그리고 보톡스까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바깥 활동을 하면서 의료기기, 보톡스, 그리고 골프까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휴젤은 일단 재료가 있습니다. 보틀렉스가 독일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으로 오늘장 1.6%, 보톡스주는 최근에 좀 부진한데 어쨌든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주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 구조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이들 기업들이 올해 매출액이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텔 바작이 4%, 크리스 FNC는 하락 0.8% 내림세를 보여주는데요. 다만 좀 실내 쪽에서 활동하는 그 관련주가 오릅니다. 골프 디바이스 관련주죠. VC가 11% 급등하고요. 그리고 실내 골프, 골프존과 골프존 유딩홀딩스가 1%에서 4%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